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내만여의 날을 맞아서 여지없이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도세로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좀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 매수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요. 매수 유입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예, 외국인이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약 21거래일째 순매수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을 하면 약 3.5조 원이 국내 시장으로 순유입되었는데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과거와 다르게 현저하게 약화됐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과거 재정 위기 겪었던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풍부한 유동성과 위험 손해 현상을 그만큼 대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신용 리스크 완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큰 자산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시장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러한 유동성에 의해서 버블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연관짓기도 한데 지금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아직 고평가되지 않았고 일부 국가에서 만약에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라거나 뭐 영국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죠. 이렇게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버블 자체가 당장의 자산 가격 반락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버블이 붕괴하려면 계기가 필요한데 가장 많은 경우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를 보면 여전히 완화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확대를 지금 축소하는 테이퍼링이죠. 이 테이퍼링을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금리 자체는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인식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ECB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금융 완화 정책을 발표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은행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준율 인하에 나서면서 주요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부양적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의한 어떤 충격이라거나 이런 버블 붕괴의 계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버블이라고 하지만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국내 증시에 마찬가지로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글로벌 위험 선호 현상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2012년 이후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식을 10조 원 이상 매수한 경우가 3차례 있습니다. 이 3차례 공통점을 찾자면은 ECB의 완화 정책, LTRO 같은 완화 정책과 중국의 단기 경기 반등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이후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적 순매수한 게 약 6조 원인데 지금이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경기 반등 조짐이 보이고 ECB의 통화 완화 정책 패키지 발표했다는 점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과거를 고려를 해볼 때 조금 더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 더 지속되겠군요. 마지막으로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방금 전에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동성 관점에서 시장을 보았다면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직접 종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강세를 이끌었던 주요 종목들이 삼성그룹 관련주인데요. 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나 에버랜드, 삼성 SDS 상장 추진과 같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삼성그룹주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래서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주로 대응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SDS가 상장 추진 계획 발표한 이후로 삼성전자는 약 4.84% 상승한 반면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그룹주는 7.8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 시점에서 삼성그룹주로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은 삼성전자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PER 밸류에이션이 코스피보다 낮은 수준이고 시장 대표성도 있고 외국인 매수 유입될 때는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유입이 지속된다고 할 때는 경기 민감주와 내수주로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들 종목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인데 매수 유입이 된다면 비어있는 업종 위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철강 같은 소재 관련 기업, 음식료, 생활용품 같은 내수주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특히 과거 중국 이슈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를 돌이켜 본다면은 경기 민감주 중에서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소재주에 대한 관심은 약간 좀 다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이앤홀드로 장기간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재 관련 업종 그리고 내수주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17원으로 어제보다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외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장중에 1015원대까지 하락했던 달러 환율이 소폭 반등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90전 상승한 1017원 60전에 개장했고요. 이후 1016원대와 1018원대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17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세계은행이 올해 전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여파를 반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3.2%보다 0.4% 낮춘 2.8%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뉴욕 증시의 매도세가 강화되었고요.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를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링기트와 대만 달러 등 일부 신흥국 통화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했습니다만 환율의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오늘의 상승을 고점 매도의 기회로 사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한국은행 총재의 환율 관련 코멘트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환율 수준 자체를 고려하기보다는 환율 반등에 따른 경제금융 상황 변화를 고려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총재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재의 발언까지 있었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해보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요, 최소한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위험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달러 원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원에게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대변수 가운데 하나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유로 캐리 트레이드인데요. 유로화 약세에 따른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아직 원화를 주요 투자 통화로서 간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이 단행된 뉴질랜드 달러나 또 이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호주 달러 등의 유럽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상품 통화는 원화와 상관성이 높은 대외 변수인 만큼 달러 원에게는 하락의 우호적인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우지수가 지난 새벽에는 0.6%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만 아직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우지수와 달러 원 사이에 마이너스 0.7 정도의 상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때 다우지수의 추가 상승이 달러원의 추가 하락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달 6월 FOMC 회의 결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위험 선호도의 증가를 제한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네. 증시 영향은 어땠나요? 일단 그 쿼드러플 워칭데이를 맞아서 일단은 그 전체적인 그 장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워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주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그 아마도 대형주 동시만기 때문에 시장이 자유롭게 위쪽으로 가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주초에 좀 시작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승 쪽의 방향에 무게 중심이 실렸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장을 위쪽으로 강하게 끌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상당히 이번 주는 부담스러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동시 만기입니다. 동시 만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좀 분위기인데요. 일단 오늘 그냥 단순하게 만기만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동시 만기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베이스차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노려보되는 부분이 얼마고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서 청산되는 물량이 얼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건들 자체는 지난달 만기 이후 올해까지 만기 물량들 쪽에서 매수차익 잔고가 많이 늘어나면서 매수차익 누적 잔고 기준으로 9조 5천억 정도 뭐 이 정도는 최고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그 좀 정리를 해야 될 물량들이 좀 많은 상태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를 종가상으로 변동성을 위쪽으로 주기보다는 아마도 이 물량을 청산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좀 실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초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아마도 대형주보다는 만기를 즈음해서, 그러니까 만기가 임박했던 시점을 중심으로 아마도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수급 공백이 좀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에 종목들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워낙 중소형주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대형주 쪽은 만기 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오늘 장의 흐름은 아침에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지만은 결국 그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요. 결국 이제 그 10시 20분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지수는 하락 이탈을 하는데 그러니까 1시를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거래소는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거고요. 중소형주는 하락 저지가 되면서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 만기와 무관하지 않은 흐름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다소 장에 대해서 위쪽으로 강하게 기다려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좀 살펴봤고요. 환율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 환율 때문에 수출주들 굉장히 타격 많이 받고 있고 네. 오늘은 이 이주열 총재도 한마디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데,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환율이 거의 근사치에 왔다. 근사치에 왔다는 게 지금 이제 항상 모든 시장은 그래요. 뭐냐면, 1,000원까지 내려오면 900원 간다고 그러고요. 900원 가면은 800원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냉정하게 봐야 될 게 1,000원 정도면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장중에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1,015.70 정도로 찍었고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봤었을 때 1,016.30 그러니까 뭐 1,000원이 이탈하지 않고 자체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금 분명히 원화는 달러에 대해서 강세예요. 원화는 달러에 대해서 강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 대비로 원화에 대한 방향은 지속적으로 그 원화 강세 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위에나하고 엔화의 문제입니다. 사실 위에나하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달러 대비로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강세고 위에나가 달러 대비 약세라는 얘기는 결국은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위에나하고 원화 그리고 엔화하고 원화의 방향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는 업체들이 이제 수출업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예측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인력들이 많을 경우에는 전문 인력들을 배치를 해갖고 환율에 대한 방향들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는 방향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방향을 좀 잡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 담당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더더군다나 환율 전문가를 고용해서 환율의 방향 그리고 경기에 대한 동향까지 점검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환율에 대해서 완전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전에 이제 트라우마가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키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함부로 지금 환율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안 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환율이 이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위에나 엔화에 대해서 더욱더 폭이 벌어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그러면 예측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1,000원 깨지면 저점이냐 아니면 위에나하고 방향이 어디까지가 냐. 결국은 시장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까지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방어나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환율에 대한 예측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6월 말로 도래하게 되면 분기 말인데다가 결국은 이제 달러 매도 압력은 더욱더 그러니까 수출업체에 대한 청산 물량들이 더 확대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환율의 추가적인 원화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목에 걸려있는 중소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직격탄이 날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 기준으로는 환율에 대한 문제를 좀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떤 환율 여건보다는 기업의 자생력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선전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환율에 대해서 부자연스러운 종목들이 결국은 실적 대비로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등의 모멘텀을 못 찾는 게 아직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시장의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오늘 옵션 만기일은 지나가겠지만 이 환율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45분여 뒤면 이제 만기는 끝나요. 만기 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보통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예전에 만기 사태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장의 방향이 위쪽으로 할 때는 마지막 만기 때 밑으로 꺾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꺾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그러면 만기 이후에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이걸 갖다가 점치기 형식으로 해서 때려 맞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을 보고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종합주가지수는 2,000포인트를 중심축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2,000포인트라는 걸 전혀 몸으로 못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 삼성그룹주 때문에 그래요. 삼성그룹주만 올라왔지 나머지 종목들은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삼성그룹주가 더 올라갈 거냐 그리고 나머지 종목이 따라 올라올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삼성그룹주는 사실은 약간의 어떤 재료성 그리고 테마성으로 해서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옥석을 가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오버슈팅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그룹주는 냉정하게 봤을 때 조정 가능성 내지는 하락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실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삼성전자가 140만 원 위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소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나머지 삼성그룹주 중에서 모멘텀이 강력한 것들은 아마도 지수가 조정받는다고 해도 위쪽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걔네들은 지수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지수를 잡아놓을 수는 없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전체적인 장의 흐름들은 조금 하락 조정 쪽에 압력이 좀 거세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럼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성장했던 종목을 제외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거냐라고 본다면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모습은 향후 지수의 방향이 아니라 종목별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외생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라는 부분을 놓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결국 이제 미국의 경기는 물론 유동성을 전제로 한 상승 쪽의 방향을 좀 나왔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회수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회복 국면은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중국의 문제인데 중국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닥을 잡아내는 하방의 스몰 부양책 정도는 지속될 거다. 그리고 유럽은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더 이상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방어하는 전략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유럽, 중국 쪽에 경기가 하방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특별히 빠져야 될 이유는 또 거꾸로 보면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아마도 경기 논쟁 중에서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시점에서 아무거나 사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냐라고 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가 가야 될 방향은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이제 과거에 2000년도에 IT 버블을 통해서 시장은 경기는 그 전반적인 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전 세계가 또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뭐냐에 대한 정확한 초점을 두고서 방향을 끌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졌지만 다만 주가가 선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마도 이제부터는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성장 동력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새로운 종목장의 재편성이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매매 관점이 아닌 장기 홀딩 관점에서 방향을 좀 찾아가는 종목 장세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매일 2시 20분 날이면 날마다 찾아옵니다. 특징주를 가지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까지 꾸며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요, 지금 4일 연장으로 그냥 홈런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업종 전체적으로는 꽤 많은 취약점이 있었는데 이 종목만은 상관없이 가고 있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냐면요, 만도입니다. 만도. 자, 만도가 4일 연속 급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유를 보니까 지금 최근 급등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래소에서 이제 만도가 이제 분할을 하거든요. 만도가 인적 분할을 해서 한라홀딩스와 만도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만도는 뭐냐면 다시 제조기업 중심의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재상장 요건을 갖췄느냐에 적격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상장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뉴스가 있었고요. 이 내용보다는 이 증권사들의 대량 추천 리포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한 4-5개 정도의 추천, 즉 이제 분석을 이제 한 달 전부터 쭉 하다가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미국의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요. 5월 판매량이 지금 몇 년치의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으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다 올라야 되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마진폭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요, 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하게 이 매출처가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되면 완성차가 고민하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좀 안정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판매량 급증에 따른 수익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면서 역시 상승의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수급적으로 본다면 재밌는 것은요, 분할 공시가 이제 한 2달 전에 나왔었죠. 이때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하한가 떨어지고 나서 급락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머물렀었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증권사만큼은요, 떨어지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지기 전부터도요, 계속적으로 매수를 보였다는 것이죠. 증권사는 자기 자산에 대한 매매를 하고 있는 집단이죠. 그런데 강도 높은 매수를 계속 지속해왔다. 이 부분은요, 기업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보고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어느 부분을 비중을 뒀냐면 바로 내재 가치의 비중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도가 분할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공시가 나오면서 한가가 들어갔을 때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지금 만도는요, 예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가 한 20만 원 넘게 가 있어야 되는 기업인데 왜 이런 자리에 있냐면, 모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룹의 모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한라건설입니다. 한라그룹 자체에 대해서 거의 땜빵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만도 회사는 좋은데 남의 퍼주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또 분할한다고 그러니까 지주회사와 제조전문회사 분할되었을 때 지주회사 결국 또 이것도 이 한라그룹, 즉 주식회사 한라의 지원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한가가 들어왔어요. 즉 만도라는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로 하한가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런 불확실성, 또다시 한라그룹에 또 지원 사격을 하기 위한 분할 아니냐, 이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매수했던 이유는 이번에는 좀 많은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설사 지원을 하더라도 주가는 이 가격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6월 들어서는요, 이제 투신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진입이 본격적으로 되었어요. 투신과 외국인들의 진입이 되니까 갑작스럽게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양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방금 말씀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요. 일단 한라가 항상 문제라는 거잖아요. 한라건설, 한라가 문제인데, 한라 같은 경우도 자산 매각 굉장히 많이 했죠. 호텔도 매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인적 분할 통해가지고, 이제 그룹 리스크 자체가, 한라가 아마 지금 부채가요,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3년 동안에 10분의 1로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제 부채에 대한 리스크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만도도 이제 좀 자유로워질 때가 되었다. 이 부분 하나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매출액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게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요, 5%대, 6%대, 이렇게 크게 벗어나기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 만도는요, 8%대 이상 지금 매출액 성장률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매출액 성장률이 8%라는 것은요, 영업이익 성장률은 20%도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만도의 향후 기대감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대치를 한몫에 받고 향후 단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 기업의 내재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 7월 29일이 주총입니다. 이제 분할에 대한 부분이 일단 주총을 거쳐야 될 것인데, 만약에 주가가 지금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주들이 분할에 찬성표를 던질까요? 분할한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폭삭 내려앉았는데, 그래, 잘했다, 분할해라,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7월 29일 이전에는요, 이 주가가 분할 공시 나오기 전 주가로 당연하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럼 7월 29일까지 약 2달 정도, 2달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많이 남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가가 스타트를 끊는데, 여기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 플러스 실적이라는 게 받쳐줘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이요, 어느 정도 예상되냐면,
영업이익이 974억 정도 예상되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666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 이는요, 전분기 대비도 상승이지만 지난 지금 3분기의 상승폭을 보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밸류에이션 현적 의미를 크게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그러면 주가는 시장의 평가와 내재 가치를 통해서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가 반드시 중요한 판단이 돼야 되겠죠. 밸류밴드 차트 한번 보시죠. 저희 밸류밴드 차트 상에서의 이 만도 그림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두 개의 A 지점 보세요. A 지점이 바로 초저평가 국면이었는데 그 A 지점이 펴져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적정 주가 라인 자체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B 지점입니다. 적정 주가까지는 당연하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저기에 나와 있는 지금 2분기에 지금 최근에 어떤 적정 주가는 얼마가 되냐? 14만 원 정도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14만 원이라는 것은 모든 기대치가 빠져 있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룹 지배 리스크가 지금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도 한번 하한가를 맞았고요. 올해도 하한가를 맞았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C 지점까지의 상승도 앞으로 향후 3개월 안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 C 지점 가격이 얼마냐? 17만 원 정도 나옵니다. 17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변동성이 큰 기업이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지금 만도 4일 연속 상승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조정은 분명히 살짝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정을 좀 깊게 들어올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은 만도를 놓치게 될 것 같고요. 조정을 폭을 짧게 보세요. 기간적으로는 2, 3일 정도의 조정이 지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가격은 12만 원대 같아요. 그러니까 12만 5천 원 이하권 가격이 들어오면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적정 가치 14만 원 정도 올라간다면 한 10% 정도의 이익을 챙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그룹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한다면 17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만도는요, 지금 최근 4일의 급등이 단기 시세의 단기 반등의 종착역이라고 보기보다는요, 한 단계 저 발바닥에서 무릎 정도 와 있는 지금 현재 가격은 무릎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나중에 어깨가 17만 원 정도 되니까 그때까지 한번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전반적인 시장의 환경도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고 업황 타이밍 좋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을 키워갔었던 그룹 지배 리스크도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니까 주가의 상승은 좀 더 가파르게 단기간에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만도 가지고 계신 분 계속 보유하시고요. 신기적으로 공략하실 분들은 12만 5천 원 밑으로 살짝 떨어지는 구간 2, 3일 내에 진입한다면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똑같은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오후장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현재 2008포인트 상황 정도 보여주면서 0.3% 정도 하락 추세 나오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536포인트 상황 보여주면서 0.5% 정도의 상승 분위기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상에 대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자, 코스피에서 사실 오늘 동시만기 때 외인들의 매수가 저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기관들이요, 1,570억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투신권, 이 친구들 참, 금세 또 마음 바뀌어서 800억 이상 매도세를 보여줍니다. 자, 외인은 많이 안 팔았어요. 이 정도 규모면 30분 안에 빨갛게 매수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볼게요. 자, 코스닥은 외인들이 112억 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82억 매수를 좀 보여줍니다. 자, 코스닥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실적주 매수 전략, 수급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보세요. 지금 당장 이제 오늘 시장 큰 폭의 하락은 안 나와도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일부터는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하나 걱정인 것은 FOMC 의사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불안 심리는 분명히 시장에 가지고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서? 코스피 쪽에서. 또 코스닥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좀 코스닥을 제가 6월 중순부터 상승을 봤는데 지금 시점부터도 서서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라고 한 번 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문자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니까요. 오늘 한국타이어, 만도, 네이버 할인, 서울반도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시 반 기준으로요. 한국타이어는 기간 매수 1위 종목입니다. 추천이 아니고 관심주로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관심주로서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나서 제 매수가가요. 아시죠? 62,000원이 안 됩니다. 61,700원, 800원에 매수를 했어요. 이 포인트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급등을 합니다. 자,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전에 드렸는지 오후에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시장에서 지금 오늘 시장에 동시만기 때 그 코스피 200 편입주들은 크게 빠지지 않는데 오히려 오를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한국타이어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있죠. 광동제약도 거기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고 한국콜마도 거기에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다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런 포인트. 그래서 항상 그 종목 보실 때 모멘텀과 수급적인 매력도 있는 쪽 보셔야 되고 한국타이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목표가 상향할 건데요. 조금 이따가 AS 같이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종목이죠. 만도 가져놨습니다. 참 제가 가끔 보면 우리 나무느 멘토님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요. 네, 종목을 보시는 대형주 보시는 그 시각이 저랑 굉장히 비슷하신 게 많아요. 만도도 얼마 전인가요?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아침에 선상클럽 때 매수 괜찮냐 물어보신 분께 매수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좋은 흐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 분위기 좀 더 나올까요? 가능성 있다는 판단입니다. 저는요, 이 종목, 그래도 전 고점 포인트까지는 가능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얼마까지요? 1차적으로는 그래도 135,000원까지는 보자고요. 제가 잘못 그었네요. 135,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보시면 어떨지 않을까. 자, 수급 매력도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장 보이시나요?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자, 금액으로 여긴 5억 정도, 기간 21억 정도 매수를 좀 보여줍니다. 기타 법인적 매수도 11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네요. 좋은 흐름, 좋은 매수. 자, 보여줍니다. 주가 상승. 그럼 지금 어떻게 매수하고 싶어요? 조정 나올 때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조정 아니고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나올 거예요. 네. 흐름 좋습니다. 잘 살펴보시길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장중에요. 80만원을 돌파했다가 지금
79만 7천 원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자, 몇 번 가지고 나왔죠, 최근에? 자, 라인이 해외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 네이버의 악재가 될 수 있다. 요런 이제 포인트가 있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아직 멀었어요. 그냥 네이버 좀 더 올린 다음에, 그때 하겠죠. 저는 고점 포인트 얼마입니까? 88만원인데, 1차적으로 제가 80만원을 받습니다. 2차 포인트, 얼마까지? 84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가능한 종목.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에서 수급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작은 걸로 가보겠습니다. 하림입니다. 자, 하림. 좀 치고 올라갑니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름 수혜주로서 인기를 끌 것인가?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월드컵 특수를 정말 누릴 것인가? 저는 그때 월드컵 특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냐면 축구가 새벽에 한다 말씀드렸죠? 새벽에 합니다. 1시, 5시, 7시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아침 7시부터 맥주 통닭 시켜 드시겠습니까? 치매? 힘들고 사실 또 이제 이거 말고 오히려 복날 그러니까 보양식 많이 드시는 시즌이잖아요. 7, 8월이 3분기가 그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부터 해서 3분기 실적부터 해서 이제 이 6개의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이후 지금 반등을 주는 포인트인데 월드컵 중반보다는 월드컵이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 시점, 국내 경기가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부터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을 줄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상승을 확인하면서 21선 돌파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관심군에 넣어두시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서울반도체 볼게요. 자, 서울반도체를 이제부터 관심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 박스권의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0.7% 정도 상승을 줍니다. 자, 오늘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기관들도 적게나마 기타 매수 들어와 주고요. 최근에 수급사항 보니까요. 자, 볼게요. 최근에 수급 보면은 외인들과 기관들이 며칠입니까? 최근 이틀 연속 순 매수세를 보여줬고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 연속 순 매수를 좀 보여줍니다. 차트 흐름 볼게요. 다시 볼게요. 3거래일 연속 순 매수해주면서 주가 어떻게 끌어올렸습니다. 그쵸? 자, 한 번 더 랠리가 나와준다. 내일장에서 상승 포인트 한 번 더 나와준다면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61선, 121선 라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42,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잘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매수 의사가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정말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좋다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네요. 그 포인트 보시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뭐가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자, 금호석유 해드리겠습니다. 5820님 금호석유요. 156,000원. 아우, 이거 156,000원. 네, 깜짝이야. 자, 보겠습니다. 어디서 매수하신 거죠? 차트를 좀 크게 볼게요. 주목으로 하겠습니다. 156,000원.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나. 자, 이때 좀 매수를 하셨는지, 이때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호석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도 잘 가죠? LG화학. 그쵸? 롯데케미칼. 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데 차트를 크게 볼게요. 보세요. 주봉인데 이게 롯데케미칼이고요. 이게 LG화학이고요. 이게 금호석유. 금호석 바뀌었나요? 네, 금호석유의 차트입니다. 자, 비슷비슷해요.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이 이제서야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가 잡혔어요. 이건 금호석유인데 금호석유도 어찌됐든 간에 상승 분위기 자체가 나올 가능성. 왜? 바닥은 두 번째 바닥을 벌써 확인하면서 올라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파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대신에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갈 것이냐 15만원까지
자, 15만원부터 해서 몇 년 동안 떨어졌습니까? 2년 걸렸습니다. 올라가는 시간도 어떻게 해요? 2년 보셔야죠. 급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2년 걸립니다. 분명한 것은 사이클상 3에서 4년 정도의 화학주 사이클 한 바퀴 돌았고요. 지금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입니까? 위로 올라가는 타이밍은, 올라가는 사이클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기다리셔야 되고요. 눈 딱 감고 또 2년 기다리십시오. 이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고려하연 보겠습니다. 8466님, 고려하연 42만원. 42만원이요? 되게 오래되셨네요. 진짜 이게 가격까지 많이 올라오니까 좀 매수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자, 흐름이 보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그 흐름이 지금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보이시나요? 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바닥에 대한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런 바닥에 대한 포인트들. 1차 라인 자체의 흐름에서 볼 때 이 포인트들이 좀 잡히는 모습이었지만 새롭게 라인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쵸? 이 정도 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좀 다시 잡아보자면 이 정도 포인트가 좀 눈에 들어오는 구간이네요. 요게 포인트였고 그 전에는 어떤 포인트였죠? 이게 요런 포인트 평행하게 만들었을 때 이 포인트가 원래 고점 포인트 라인이었는데 새롭게 라인 자체가 만들어졌어요. 그쵸? 이렇게 그림이 잡혔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치워버려야겠죠? 치웁니다. 자, 바닥에서 상승적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그 흐름이 자체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랐다, 내려갔다가 다음 포인트 어디입니까? 좀 더 뒤로 빼볼게요, 제가. 차트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요 포인트 상황 어디죠? 40만원 정도까지는 좀 그림이 보이네요. 그런데 제가 걱정인 것은 금값에 대한 부분으로 이 친구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약간 조금 이제 1200달러 부분에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중간에서.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저는 요 포인트 40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도달한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 높긴 하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정말 고민은 40만원이 왔을 때 하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친구 살아서 움직이는 파닥파닥 뛰는 중입니다. 바닥바닥 뛰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40만원 됐을 때 다시 연락주세요. 그때까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컴투스 좋습니다. 42,000원이신 것 같아요. 컴투스 볼게요. 자, 컴투스 42,000원 매수. 네, 용기 있게 잘 하셨습니다. 컴투스 나이스 타이밍 매수 들어가셨고요. 얼마까지 갈까요? 컴투스가 5만원 넘어 지금 갔죠? 더 갈까요? 저는 더 갈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 예상치를 완전 서프라이즈하게 상회할 겁니다. 왜요? 신규로 나왔던 그 프로야구 게임과 낚시의 신과 지금 최근 또 신규로 런칭한 그 신규 게임이 또 대박을 터뜨릴 조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게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 전역 글로벌 호황 자 올라갑니다. 2분기 실적 대박. 3분기도 대박. 자, 컴투스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55,0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더 갈 수 있어요. 조정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배가 아프다라는 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하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대한해운 보겠습니다. 6622님, 네, 우리 시청자님, 대한해운 보겠습니다. 2만, 얼마였죠? 26,000원 보겠습니다. 26,000원. 요 포인트 매수하셨어요. 자, 대한해운은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이고야. 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바닥 포인트였죠? 여기 바닥 포인트죠? 바닥 포인트죠? 어떻게 됩니까? 쉽게 가자고요,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주식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쉬운 종목으로 하세요. 바닥 좋죠? 좋죠? 올라가죠? 잘 가고 있어요. 하나 걱정은 이거는 평행하게 안 갑니다. 고점 포인트 라인에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네, 여기가 고점 포인트입니다. 얼마죠? 27,500원. 다음 포인트 얼마요? 28,000원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자, 매수가 26,000원이죠? 기다리셔도 돼요.
대신에 불안하시면 28,000원 갈 때 파세요. 불안하시면. 아니면 가져가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28,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오전에 선상클럽이나 이 시간대에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십시오. 자세하게 또 봐드릴게요. 아셨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2415님, 슈프리마 보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25,500원 보겠습니다. 25,500원? 네, 보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 요 포인트입니다. 자, 좀 매수하기는 사실 조금 높은 가격은 맞습니다. 높은 가격에 좀 매수하셨어요. 큰 흐름의 차트를 보더라도 이 친구의 바닥 포인트는 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간의 바닥 포인트가 라인이 있는 구간이잖아요. 선을 그어보자면 그래도 얼핏 맞아 떨어지는 포인트 구간이 바로 요런 구간대가 바닥입니다. 지금 포인트는 바닥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 위에 라인은 고점 맞아떨어지는 상단 라인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하신 구간대는 상단 포인트, 그럼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잡혀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종목 수급적인 부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었나요? 기관들이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어디 봅시다. 잡히는 게 없네요. 자, 대응법 말씀드립니다. 차트의 흐름상으로 이 바닥 포인트에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지금 조만간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니까 비중이 70%셨구나. 비중이 이렇게 높으세요. 참 이거 추가 매수 사인 드리기 힘드네. 자, 비중이 좀 높으시긴 한데 그래도 그럼 이렇게 하죠. 좀 기다려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비중은 늘리시면 좋겠지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대신에 매수가 근처 오면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매수하신 가격대가 매도할 가격대거든요. 그쵸? 매수가가 매도가예요. 그걸 조금 잘못하신 것 같지만 분명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흐름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실 때 매수가 근처 왔을 때는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팔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팔면은 그냥 팔자마자 또 올라가. 이거 또 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정말 죄송하고요. 정말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자, 종목 AS를 좀 빨리 하고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보유 종목입니다. 체크를 해드릴게요. 수산인프라코어 반등 다시 주고 있습니다. 홀딩하고요. 로만손도 반등 다시 줍니다.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없는 종목들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광동제약 잘 가고 있죠? 어느새 1,700원까지 현재 올라가주고 있네요. 역시나 팔고 싶지가 않습니다. 목표가 11,000원인데 올리고 싶네요. 나중에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한국타이어가 목표가를 돌파했어요. 제가 요거는 좀 이따 AS 하면서 목표가를 좀 상향시켜 볼게요. 지금 약간 조정이지만. 자, 그리고 현대제철도 잘 가고 있죠. 오늘 안 빠집니다. 다시 올라가주고 있네요. 잘 갑니다. 정말 흐름 좋아요. 자, 한국타이어 말씀 좀 드려볼게요. 한국타이어 0.7% 정도, 0.5% 상승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꾸 이게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기관들의 매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의 매수를 믿어보자는 거죠. 이 흐름. 정말 타이밍이 예술 같은 타이밍에 제가 좀 잡아드렸습니다. 운이 조금 따랐던 것 같아요. 거래량 쫙 늘어나고 있죠. 대박이죠. 자, 더 갈까요? 가능성 있습니다. 목표가 67,000원까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7,000원까지 상향했지만 제가 또 많이 변해서 내일 당장 팔 수도 있어요. 네, 저 그럽니다. 지금 5.5% 수익 중인데요. 팔아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방송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잘 참고하시고 일단 제 상향시켜 놓을게요. 흐름은 좋기 때문에, 수급 좋기 때문에 안 팔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종목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오늘 저의 관심주는요, 포스코 ICT입니다. 네, 오전에 말씀드렸죠? 네, 포스코 ICT예요. 자, 포스코 ICT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시겠지만 가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저 친구 얘기하고 나면 항상 빠져. 네, 이건 좀 제가 참았어요. 참고 가져왔어요. 왜죠? 스마트 그리드 수혜주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그쵸? 네, 수혜주 중에 하나이고 여러 가지로 전력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언제부터요? 다음 주부터 날씨 더워지면 관련주들 분명히 올라요. 근데 차트가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올라가는 타이밍 딱 걸렸어요, 저한테. 자, 그리고 포스코 계열사죠? 포스코형 매출 수주 계속 나옵니다. 꾸준하게 나올 거고요. 하나 더. 최근에 꾸준한 이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가 저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2012년부터의 일봉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그냥 바닥 라인에 대한 포인트 잡아볼게요. 요 정도 라인 잡혀요. 그쵸? 요 정도 포인트의 바닥으로 인식됐던 구간인데, 지금 새롭게 라인 잡혔어요. 그쵸? 보이시나요? 새롭게 올 초부터 잡혔던 라인입니다. 밑꼬리 보이시나요? 네. 바닥에서 바닥으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여기서 쫙쫙 갑니다. 그쵸? 자,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요런 경우 어디까지 갈까요? 참, 요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전 고점 포인트, 요 포인트 거의 2포인트고요. 그 다음 포인트 9,000원 정도 포인트인데, 요 포인트에서 수익률로 따져보자면, 7에서 10%를 그냥 노리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좀 더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전 고점 포인트까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한 번 올랐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3월 달에 무섭게 올라가요. 가능성 있어요. 쫙쫙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쫙쫙 올라갈 수 있어요. 약 파는 것 같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죠? 제가 수급을 보잖아요, 항상. 자, 포스코 ICT 수급을 볼게요. 자, 팔았던 기관들, 매도로 일관했던 기관들 중에서 최근에 연기금 매수가 처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외인들 팔고 나가요.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거 포스코 ICT 수급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장 수급 보겠습니다. 자, 기관들의 매수, 특히 연기금 매수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조만간에 차트가 분명히 한번 이슈와 함께 튀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기관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많은 물량 들어옵니다. 예언을 제가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들어올 겁니다. 거의 항상 맞았기 때문에 수급을 볼 때. 그래서 지금은 절호의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ICT는요, 오늘 종가 매수 들어갑니다. 가끔 종가 매수 하죠. 종가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얼마까지 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9,000원까지 봅니다. 손절가는요. 7,700원 라인, 요 포인트 라인인데요. 네, 깨게 될 경우는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포스코 ICT까지 말씀드려봤고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오늘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던 우리 시장인데요. 외국인들의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코스피 지수의 낙폭은 좀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아우인 코스닥은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할 것 같네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